안녕하세요. 빌리벨리의 사파고수 허슬러입니다. 네, 빌리빌리의 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편의 영상에서 저희 네. 경기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걸 올렸더라. 저는 당구를 사랑하는 한 명이 동호인이고요. 네. 옆에 있는 여기 슬러 형도 정말 당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당구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좋은 영상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영상 네. 찍은 거 보고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올려치고 꺾어치고 아주 제가 그래도 구력은 좀 되는데 제가 친 거를 그렇게 모니터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자막으로 좀 이렇게 네. 절대 흉내내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워낙에 유니크한 자세이기 때문에 유니크라면은 굉장히 네. 그래도 좋게 표현해 주신 거고 네. 제 흉내나 스트로크는 웬만하면은 자네티 선수도 네. 흉내 내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 에버는 나온다는 점. 잘 치는 게 중요하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뭔가 공의 원리와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포인트를 조금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진행할 컨텐츠가 네. 어떤 겁니까? 설레요. 근데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제가 한 8, 9년 정도 당구를 안 쳤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래서 큐를 다시 잡은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과 빌리 동생과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포인트들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는 공의 현상, 이해 이런 거가 좀 배제된 상태라면은 에버가 안 올라간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치는 공들 있잖아요. 예. 외워서 치는 공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위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서 치는 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워서 치는 공들도 이해를 한 후에 암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레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늘의 고고고! 고고고! 다시 이거 맞춰서 해볼까? 네. 자, 머리 스타일이. 네, 머리를 묶으셨어요. 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좀 아이고, 남자. 지는 네. 공을 치기 전까지의 세 가지를 정하고 쳐요, 그죠? 뭐죠? 그 세 가지가? 두께, 당점, 속도? 스트로크? 스트로크. 예. 총칭해서 스트로크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두께하고 당점 중에 무엇을 먼저 정하고 쳐야 될까요? 저는 두께를 먼저. 맞습니다. 예. 두께입니다. 다행이다. 사실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두께를 먼저 정하고 쳐요. 이 두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회전이나 스트로크나 사실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기본이 된다. 예. 그러면 그 두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려면은 피할 수 없는 이 공에 대한 물리적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쿼트랑 커브 현상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상들인지. 어디가 맞았죠? 지금 약간 오른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저희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네. 이게 스쿼트 현상인데요. 뭐냐면 교통사고로 비유를 한번 할게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오른쪽을 치면 네. 이게 이렇게 일자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렇죠. 이게 그 원리예요. 친 반대 방향으로. 예, 예.
이거를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이쪽으로 많이 꺾이겠죠. 이게 스쿼트 현상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공의 물리적 현상인데 우리가 미스샷이라고 하죠. 삑사리. 삑사리도 사실은 스쿼트의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끝쪽을 칠 때 삑사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그 공이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스쿼트 현상입니다. 이게 스쿼트 현상이고 커브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맞았네요, 이건. 네, 공이 이렇게 휘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네.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커브 현상은 회전과 관련이 있는데 큐의 이 수평 각도 있잖아요. 이 수평에서 큐가 뒤쪽이 들리면 들릴수록 커브 현상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는 찌그치기입니다. 맞어요. 사실은 스쿼트가 발생을 하면서 회전도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구대가 저쪽 끝없이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 스쿼트가 이렇게 쭉 가지만 결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커브 때문에. 예. 그리고 마셀이 이렇게 치잖아요. 스쿼트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친다라는 거는 백스윙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세이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순간 속도로 팍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회전이 극단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백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휘긴 휘지만 처음에 스쿼트가 많이 발생한 후에 많이 휘는 그런 식으로 공이 가거든요. 이 두 가지 현상이에요. 지금 뭐 극단적인 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을 이해해야 공을 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를 알아야만 두께를 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두께를 편하게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공의 모든 현상들에 이게 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맥시멈 회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공의 맥시멈 회전이라는 것은 당점을 가장 제일 왼쪽을 줬을 때 회전이 제일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중간에서 제일 끝을 줘야 그게 맥시멈일 텐데 사실은 거기에서 약간 밑에를 줘야 그 당점이 맥시멈입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맥시멈. 예, 그게 커브 현상까지 같이 일으키면서 회전이 극대화되는 원리 때문에 그 부분이 맥시멈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현상과 원리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빌리 동생도 그렇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몸으로 익혀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멀리 있는 공들 어느 정도 휘는 거 감안해서 치고들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구를 치잖아요. 사구를 칠 때 이쪽 회전을 주는 게 편할까요? 이쪽 회전을 주는 게 편할까요? 한 번에 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다음 득점 상관없이 그냥 예. 한 번에 득점. 예, 그냥 사구를 친다고 생각했어요. 알다 말고 하죠. 약간 가는 쪽 방향으로 그쵸. 편하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가는 쪽 방향 회전을 주면은 스쿼트는 왼쪽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껍게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을 줬으니까 커브는 어느 쪽으로 발생합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저거를 맞추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 반대로 왼쪽을 치면은 회전 커브는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쿼트는 오른쪽으로 발생하니까 두께도 두껍게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두껍게 맞춰가지고 이 공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그냥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른쪽을 회전을 주고 쳐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이해한 후에 치는 것과 그냥 그전처럼 몸에 익숙한 채로 치는 거는 완전히 앞으로 달라지실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의 뒤로 돌리기를 우리가 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점자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끌어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치는데 얇게 맞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두껍게 맞춰가지고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스쿼트 현상과 커브 현상을 이해를 하면은 이거 치시는 게 앞으로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이거 칠 때 맨날 네. 단축 먼저 하는 바람에 짝짝이라고 하죠. 예. 짝짝이로 가는 거. 왜 단축이 먼저 맞을까요? 한번 빌리 동생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회전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끌어쳐야 되니까 강한 힘으로 치게 됐는데 네. 강한 힘으로 치게 되면 처음에 스커트 때문에 공이 왼쪽에 반대인 오른쪽으로 가서 얇게 맞는 그렇죠, 그렇죠. 현상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 멀면 멀수록 이거를 그냥 세게 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까 스쿼트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두께를 여기 가까이 있는 두께 정도로 정하고 만약에 친다면은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을 맞추기 위해선 거의 두께를 정면 정도를 잡고서 치시는 게 맞아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끄는 공들은 타격으로 끄는 것과 가볍게 큐를 쑥 집어넣어 가지고 가볍게 끄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어찌됐든 두께는 그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힘을 들이기보다 일단은 강하게 칠 거 아닙니까? 강하게 치는 순간 커브 현상은 그 모양 자체가 나중에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커브는 배제를 하고 그 스쿼트만 가지고는 두께를 그 정도 잡고 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한 8분의 7? 그렇게 잡아도 예, 8분의 7 정도를 잡아도 이게 뭐 멈춰서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8분의 7을 조준하시고 치신 네. 거죠? 일적구가 8분의 7을 맞은 느낌은 없었어요. 그쵸? 더 예. 얇게 맞은 느낌. 그래서 스쿼트와 커브 현상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두께를 계속 미스를 하시는 거예요. 빌리 동생이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레슨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치면은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치니까 예. 그런 두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깨도 가볍고 제가 봤을 치는 것 같아요. 때는 엑설런트하게 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을 좀 줄여서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커브는 회전을 줄이면 없어질 것이고 맞습니다. 스쿼드는 스쿼트도 회전을 줄여서 치면 없어지긴 해요. 아. 당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당점을 당점을 조절을 반대로. 하면은 물론 그렇게들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건 그렇게 칠 수 없잖아요. 맥시멈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또 큐를 수평에서 좀 하단으로 내려서 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스피드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제가 되는 스트로크가 있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스트로크예요. 공이 가장 편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등속으로 나가다가 가속을 딱 주는 스트로크이죠. 요거를 사실은 타점자분들이 요거를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게 뭐냐면 백스윙 들어간 속도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팔로우 스트로크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맥락이 같은 그렇죠. 거죠. 같은 거예요. 예. 이 등가속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사고 칠 때는 사실 그냥 편하게 큐무게로만 톡톡 쳐도 돼요. 어차피 그 두 공만 딱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공에 대한. 근데 3쿠션은 공에 대한 절제를 딱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회전이. 그러려면 그 마지막 부분에 탁탁 잡아가지고 공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은 편하게 잡았어도 어찌됐든 끝에는 항상 그 잡아주는 방법으로 공에 힘을 딱딱 가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힘있게. 그 스트로크가 항상 연습이 되셔야 되고 등 가속 스트로크와 이 속도로 조절을 하면은 공 두께를 아주 안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한 20점대 초반분들 이렇게 치시면서 이렇게 보면 백스윙이 너무 거칠어. 빠르단 말이에요. 네. 백스윙 탁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탁!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백스윙이 부드럽고 나서 그 다음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스윙이 문제인데 이 공 하나하나를 어떻게 치는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공 알아봐야 다음에 못 쳐요. 백스윙이 거칠기 때문에. 일단은 백스윙을 최대한 그 부드럽게 가지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백스윙 들어간 거랑 비슷한 속도로 그냥 나오시면 돼요. 보통 뭐 야구든 골프든, 야구도 빵 치고 골프도 처음부터 빠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스윙을 하는 게 당구로 치면 이제 팔로우 스트로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스트로크를 연습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 속도로 그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렇게 쓰면은 뒤돌리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인 두께를 맞추면 되니까. 근데 요렇게 써요. 이건 가깝잖아요. 네. 가까우니까 그 두께를 맞추기가 편해요. 네. 네? 요 큐선 맞추는 법들은 아시겠지만 요 끝에를 이제 그 회전을 줄 테니까 요 끝에가 요 큐선과 싹 맞추는 그런 방법들은 뭐 본인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이치니까. 근데 그 요 가까운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조금씩 멀어질수록 약간의 이 좀 어려운 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어려운 각일 때부터 이제 두께를 맞추려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휘는 현상들은 알고 있어서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해요. 조심조심.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천천히 치면은 똑같은 두께를 맞추고 천천히 치면은 이렇게 두껍게 맞아버리고, 이 두껍게 맞을까봐 좀 세게 치면 이게 스쿼트 현상 때문에 백체가 나는 거죠. 이 스쿼트 현상과 커브 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쇄되는 어떤 그런 스피드로 쳐주시면 돼요. 이거를 5조준에서 자꾸 치시는데 5조준 해가지고 이걸 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요 앞에 있는 공 똑같이 큐선 정렬한 이후에 아까 전에 등가속 스트로크를 조금만 스피드를 내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의 스피드를 더한 거거든요. 조금 더 멀리 한번 놔주시겠어요? 더 멀리요? 네, 속도를 조금만 올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공처럼 똑같이 큐선 정렬해가지고 앞에 있는 공처럼 두께를 정하십니다. 일자로 보낼 수 있는 이 팔의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경기 했을 때 영상들로 네. 한번 복귀공을 한번 치면서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 공이죠. 네, 제가 이 공을 빌리 동생이 이걸 좀 짧게 치려고 했었나 봐요. 네, 짧게 치려고 했었는데, 비껴치기로는 비껴치기는 제가 좀 봤을 때 버거워 보여서 네, 이 공을 얇은 뒤돌려치기를 했습니다. 이 공을 똑같이 이렇게 친다기보다 이 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빅볼로 일단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이게 가까우면은 뭐 하점자분들도 이렇게 얇게 쳐가지고 뭐 편하게 치세요 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멀어지면 이런 공들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버겁죠. 예, 두껍게 맞추고 아니면 백차가 나거나. 그 5조준 해가지고 얇게 맞추려고 하다가 백차가 나고. 그렇죠. 이거를 아까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감안하고 속도만 살짝 높여가지고 편안하게 치시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커브와 스쿼드가 1대1인 스트로크.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조금만 더 멀리 해주셔도 예. 네, 그 정도? 요 그 정도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자세가 여러분들 이렇게 치시고 가만히 이게 큐도 교정하고 있으셔야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참 나쁜 버릇인데 저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쳐볼게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빌리 동생이 한번 이게 사실은 쳐볼까요? 너무 워낙에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만 가깝게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보이는 걸로는 잘은 모르겠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등가속이 참 중요해요. 쭉 가다 쭉 팔로우로. 지금 친 거예요. 예, 약간 오조종이 그렇죠. 들어갔죠. 그러니까 겁내시는 거야. 겁내는 거야.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렇죠. 그냥 쭉 늘려가지고 그 속도를 감에 이 팔에 익히셔야 돼요. 수단- 사실 어렵지 않아요. 형 그럼 여기서 속도를 더 높여요? 그렇죠. 약간 등속으로 나가다가 조금만 쭉 밀어주세요. 두께는 그냥 맞추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공처럼 일단 선을 맞춰가지고 두께를 맞추고 스피드를 조금만 더 한번 내봐주세요. 약간 비슷하게 됐어요. 약간 비슷하게 됐어요. 네, 지금은 예, 조금만 익으시면은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쳐주셔야 돼요. 그 어느 정도 사실은 오조준들은 조금 몸에 익혀놓으시는 건 맞는데 이런 공들을 모든 걸 오조준 해가지고 치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에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 프로 선수들이나 고점자들이 뭐 소위 말해서 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이 잘 따는 게 눈이 좋아가지고 따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들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방법들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 더 멀리 있는 것도 이 감으로 사실은 쳐야 공이 시원시원하게 다니고. 제가 약간 쳐본 느낌은 네. 약간 얇게 따려고 하면은 저 같은 저점자들은 약간 의식적으로 살살 치게 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은 된다고. 이런 공은 오히려 약간은 과감하게 쳐야 되겠네요. 예, 빌빌빌빌 하면 안 네, 됩니다. 이거 저는 항상 이런 거 조심조심 이제 짧은 백스윙과 그냥 살살 치는 약한 힘으로만 쳤었는데 방금 쳐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속도가 붙어야지 그쵸. 보이는 대로 맞네요. 보통 관통샷 뭐 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 사실 관통샷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제가 이런 공을 이렇게 곧잘 치면은 관통샷 잘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건가요? 예, 어떤 원리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돼요. 약간 이런 공들도 편안하게 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거리 조금 떨어져도.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배치입니다. 두 번째 배치, 빌리가 요거를 치다가 그 옆돌리기 대회전인가요? 그죠? 옆돌리기 네. 대회전인데 이걸 치다가 말아먹었죠. 저쪽 단쿠션? 예. 단쿠션을 맞춰가지고 이걸 못 돌렸어요. 이게 두께 때문에 두께를 잘 못 맞춰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두께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두께 때문이긴 하지만 이거 두께를 내가 얇게 못 쳐가지고 이거를 단쿠션에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은 거기서 멈춥니다. 더 늘질 않아요. 이거는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한 가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스쿼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등속 스트로크를 안 함으로 인해서 공에 충격을 가해줬기 때문에 이 장쿠션을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쭉 밀어가지고 등속 스트로크로 치셔야 되고 이쪽 오른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스쿼트를 감안하셔가지고 두께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은 충격을 줘가지고 땅 때리고 그냥 말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어떻게 쳤냐면은 일단 빌리 동생은 어떻게 쳤냐면은 이거를 요렇게 그렇죠. 땅 때렸어요. 예. 대회전 또 힘이 또 있어야지 돌 것 같다는 약간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있죠. 이거는 등속으로 가다가 쭉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약간은 밀어주는 예. 팔로우 스트로크.
공이 부들부들하게 가네요. 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길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응? 길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얇게 맞으면은 짧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격 줘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야 되겠다 하다 보면은 여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전에 쳤던 그 타격으로 치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공들은 이제 거진 짝짝이죠. 저는 짝짝이로 맞는다고 하죠. 단축에 먼저 맞아. 뭔가 느낌이 살짝 다르죠. 약간 이제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예. 미묘한 부분이 좀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이게 눈에 정말 야구의 변화구처럼 크게 보이는 장면들이 아니고 또 짧은 거리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다 보니까 예. 근데 확실히 아까 조금 느꼈다. 대담한데 어느 정도 대담한 속도인데 부드러운 약간 그런 느낌은 제가 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런 공들 치실 때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공으로 이 옆돌리기를 쳐야 됩니다.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중점자분들이든 하점자분들이든 다들 몸으로는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면은 이거를 회전을 주는 순간 두께를 따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고 계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잡고서 이걸 두께를 따려고 합니다. 회전을 억제시키고. 예. 그러면 정말 미세하게 잘 맞으면 이렇게 맞아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전을 잡는 순간 정말 미세하게 잘 두께를 맞추지 않는 한 저쪽 맞아가지고 저기에서 회전이 안 타가지고 이쪽으로 길게 늘어져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회전을 줄 걸 주고 어느 정도 그 스트로크와 스피드로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두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조금 멀어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쪽 왼쪽을 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뒤돌려치기 모양, 그 부분은 조금 그 적용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옆돌리기 모양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큐선 자체가 허공을 가리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 공을 옆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회전이 오른쪽이 맞습니다. 들어가면 허공을 가르쳐야 되니까 사실 맞아요, 이 부분이 맞아요. 제일 어려웠어요. 맞아요.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쿼트 영향도 크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도 몸이라기보다 본능이 자꾸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비틀리고.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걸. 이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오조준을 해가지고 두께를 자꾸 맞추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속도로 충분히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도로 상쇄를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스쿼트와 커브와 계속 싸우게 해가지고 일렬로 갈 수 있게끔 그걸 속도로 해결을 해주시면 두께 치시는 게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 두께가 딱 파악되는 순간 바로 2점은 뭐 금방 오르실 거예요. 일단 원하는 두께가 맞으니까. 그렇죠. 원하는 두께가 안 맞으면은 뭐 그 다음 뭐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예. 오늘 강의가 사실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네요. 예. 당구가 스쿼트랑 커브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공의 원리가 아닐까 싶어서 주제로 정해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뭐 폼도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하점자분들이나 이 30점을 목표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5점 정도만 치시는 분들도 저보다 폼이나 스트로크가 훨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약간은 그 부족한 그 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수는 좀 더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포인트를 잘 응용을 하는 부분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부분만 잘 듣고서 응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겠죠. 네. 그렇군요.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러나? 아니요, 이해는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구현하기까지가 정말 무던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큐선은 만약에 얇게 타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봐서 저 큐선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안 맞냐? 오늘 얘기한 스쿼트랑 커브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이 공이 자기 마음대로 두께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큐선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되 스피드로 조절하는 감을 익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속 오조준에서 치시게 되면 큐선 정리 자체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큐선 정리를 해도 오조준을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감으로만 계속 치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이 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은 뭐 배우는 과정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승전 열심히 치즈. 네. 저도 같이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늘려가 네. 보자는 거예요. 실력을. 네. 근데 분명히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찾아가실 분들은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배하면서 끝내자. 그럴까요? 요새 네가 좋다. 건배나 하면서 예. 사실 목이 많이 아팠거든요. 예. 제가 첫 이거를 레슨을. 네. 네. 건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배. 예.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